그럼 우리가 어드레스 때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숙이면 이 클럽은 안 내려가거든요. 지면에 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베노가는 이렇게 클럽에 닿지 않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클럽을 잡고 팔을 이렇게 탁 내리고 숙였을 때 이 클럽 헤드가 항상 지면에 10cm 이상 들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 클럽이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무릎이 낮아지는 움직임에서 얘를 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바닥에 얘가 안 닿다는 얘기는 베노간도 역시 어큐메이션 한 번의 앵글을 이렇게 유지가 돼 있었다는 걸 수도 있어요. 베노간 그립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제가 얘를 좀 더 길게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뭘까요? 여기 압력을 유지하는 게. 이 각도를 유지하고 내가, 그럼 얘는 안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무릎으로 얘를 이렇게 내리라고, 이 높이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3번의 앵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상체를 이렇게 숙이거나, 때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클럽 헤드의 정확한 솔,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거. 자, 클럽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가 돼 있대요. 이게 왜 닿지 않냐면,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과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가 솔에 관여하면 클럽은 지면에 닿을 수가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냐면, 이 각도잖아요. 이 클럽 샤프트랑 왼팔뚝의 각도, 요 각도를 유지하고,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했을 때 왼팔과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이브. 그럼 우리가 어드레스 때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숙이면 이 클럽은 안 내려가거든요. 지면에 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큐미터 3번의 앵글이 그대로 들어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의 수직적인 부분에서 이 상태가 레벨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엉콕 상태일 수도 있죠. 엉콕이 되면 오른쪽 팔뚝의 플라잉 웨지가 자꾸 이렇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각도가 뭐냐면, 얘 각도가 이렇게 커야지 얘가 턴앤 롤이 될 때 이 회전량이 많은데, 이게 없으면 회전량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헤드는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하므로 어드레스에서도 지면에 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깨끗한 픽업을 위해서는 항상 볼이 먼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아마추어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팩트 순간에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딱 약간 탑볼 맞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임팩트일 수도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임팩트가 되면 탑볼을 쳤다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건 사실상은 약간 뒷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 시합하는 코스에 가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남자 프로들은 완전 공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딱딱 소리가 나지, 이게 퍽퍽 되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픽업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드레스에서 볼을 클럽 페이스 토우에 놓아야 임팩트에서 페이스 센터에 맞출 수가 있대요. 요거는 아까 우리 원예 기약 봤을 때 플레이어 관점에서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은 임팩트 플레인보다 밖에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센터에 맞추면 얘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안쪽에 맞아서 생크도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윙 아크의 로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임팩트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며, 임팩트가 발생한 후에도 클럽 헤드는 계속해서 밑으로도 내려가지만 약간 바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토에 놔야지, 바깥으로 내려가면 센터에 넣지, 처음부터 센터에 맞춰버리면 안쪽에 맞을 수도 있죠. 아마추어 분들도 자꾸 웨지를 갖고 생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 자꾸 너무 이렇게 스윗스팟에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고 어택 앵글 값이 이게 가파른 클럽을 스윙하면 안쪽에 맞는 현상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노가는 이렇게 클럽에 닿지 않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베노가는 그러잖아요. 이걸 설명을 할 때 그냥 클럽을 잡고 팔을 이렇게 탁 내리고 숙였을 때 이 클럽 헤드가 항상 지면에 10cm 이상 들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 클럽이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무릎이 낮아지는 움직임에서 얘를 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바닥에 얘가 안 닿다는 얘기는 베노간도 역시 어큐메이션 한 번의 앵글을 이렇게 유지가 돼 있었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노간의 그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왜 그랬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베노간 그립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제가 얘를 좀 더 길게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뭘까요? 여기 압력을 유지하는 게. 이 각도를 유지하고 내가, 그럼 얘는 안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무릎으로 얘를 이렇게 내리라고, 이 높이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3번의 앵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상체를 이렇게 숙이거나, 때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콕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엉콕된 사람한테는 콕의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게 레벨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노간이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 이 검은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어드레스가 내려갔을 때는 얘가 엉덩이 밑으로 이 무릎이 굴러져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죠. 자, 그럼 중심이 어디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여기서 발바닥의 중심이 앞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살짝 뒤꿈치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얘를 앞꿈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숙이고 이 무릎이 내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상체가 이렇게 더 쏟아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의 밸런스는 앞쪽보다는 살짝 뒤에 있어야지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배노간의 5 레슨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지면에 될 수 있으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살짝 들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이건 잭 니클러스도 동일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모든 스윙을 페어웨이 벙커샷처럼 잭 니클러스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1번 아이언을 스윙할 때도 어드레스 때 클럽을 지면에 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자꾸 될까요? 아마추어들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 뭔가 더 정렬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려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막 얘가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니까 내가 정렬이 잘 안 됐다고 판단을 이를 놓으면 이렇게 잘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그립에 힘도 뺄 수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굳이 힘을 안 줘도 잘 되죠. 그럼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면 테이크웨이 때 얘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신 컨셉 왼팔 근해 개념하고도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놀이터에 있는 근해는 지면에 다 있지 않아요. 항상 떠 있어요. 그럼 왼팔과 클럽의 이 근해도 항상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얘가 근해지. 얘가 내려가는 순간 얘는 근해가 아닌 거잖아요. 내려가면 내가 움직일 때 손의 압력의 변화가 바뀌기 때문에 턴이나 롤의 양, 그 다음에 손목의 이제 수직적인 코킹도 뭔가 인위적인 동작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스윙에 엄청난 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이잖아요. 베이직이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탁 내려놓으니까 얘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힘 뺀 상태에 얘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힘을 뺄래야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아마추어들한테 좀 클럽의 바닥에 닿지 않게끔 하는 거를 좋은 습관만 들여주면 나머지는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많은 문제점들이. 자꾸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을 빼는 게 결국은 내가 왼팔 근해 개념, 프레셔 포인트 2번의 압력을, 최소한의 압력은 유지가 되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배노간의 5 레슨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노간이 어드레스를 하고 팔을 이렇게 탁 내렸을 때 그 어떤 누구가 자기 팔을 내 몸에서 뛸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배노간의 느낌으로는 여기가 되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배노간이 여기 힘을 줬을까요? 이 상태에서 이 무게를 이렇게 이 팔의 무게와 클럽의 무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 압력이 걸린 거지 얘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리면 이 팔이 내 몸을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내리고 오른팔도 플라잉 엣지를 놓고 라인만 이렇게 지켜주면 테이크어웨이도 훨씬 편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배노가 여기를 누가 뛰려고 해도 안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힘을 꽉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머신 컨셉이라는 골핑 머신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 모든 스윙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랑도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클럽에 닿지 않는 거.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